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을 못했습니다. 예, 토요일 날 못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학자들의 논리 그리고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가 미로에서 헤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요. 네. 토요일 지금 탄핵 부결이 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탄핵이 부결되고 오늘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거의 민족의 반역자들처럼 105인을 취급을 하고 있네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얼굴을 다 올리고 명단을 일면에 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일면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과 그리고 얼굴까지 다 내보였다는 것은 너희들은 반역자다, 반란숙의 동조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언론사의 규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집권 여당을 할 자격도 없고 이 나라의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이 자가, 반란수계인 이 자가, 내란수계의 이 자가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나날이 밝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 계획한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HID까지. 네. 그런 뭐 어마어마하고 이게 바보였느냐 아니면 나쁜 놈이었느냐. 나쁜 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예. 그런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서도 이 자의 이 통치를 연장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심지어 그 탄핵 소추안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을 방해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다 나가버림으로써. 예. 그 나갈 때는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그 중에 일부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만은 왜냐면 뭐 의원총회 할 때 뭐 우리가 투표는 합시다 이래가지고 뭐 손들고 뭐 그랬다는데 예. 뭐 아무튼간에 이 자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도 얼굴을 이렇게 일면에 실은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한테는 떳떳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의 홈페이지에는 원래 자랑스러운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얼굴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표결하는 거 도망가고 나서는 얼굴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렸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그렇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자기들 국회의원들 얼굴을 다 지워버렸고 특히 이제 젊은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김재섭.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끝났을 때는 그 총선 망하고 이랬을 때도 아무래도 앞으로의 보수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았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조했지 않습니까? 이 SNS에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SNS에 올라왔던 이제 사진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이런데 이제 욕설이 올라오고 이래서 지웠다고는 하는데 떳떳하면 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떳떳지 않다 이런 걸 볼 때 지금은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생명 연장을 위해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길게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저 일면을 보고 했습니다. 뭐 지금 김재섭 의원 얘기했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정치 생명을 끝낸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예. 자기 지역구를 좀 봤으면은 아무리 당에서 막았다 하더라도 그거 뚫고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그게 뭐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봐도 그런 거거든요. 몸도 거기에서 제일 좋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젊고 그 헬스 트레이너 할 정도의 몸이잖아요. 예.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예.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내란의 동조한 세력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아마 떼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 마침 원내대표 자기가 책임지고 그만두는 것처럼
그걸 친윤계가 나서가지고 또 재신임을 또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안 하겠다고 또 이렇게 아주 쇼를 하시던데요. 제가 볼 땐 내란 방조범 정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회의원 자격도 애초부터 없는 인간이고 대구에서 또 당선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날 국회 투표장에서 퇴장을 할 때 앞에 있었던 많은 보좌진들이 부역자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역을 했다라고 하는 건 소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떤 거냐? 비상대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누가 윤석열이가?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군통수권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만 우발적 충돌을 가장해서 준전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탄핵을 안 했냐? 보니까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갈까 봐. 보수가 괴멸될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는 권력과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까 봐. 아니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또는 범죄 혐의가 예. 그리고 이번에 손준성 2심에서 무죄 받은 거 보세요. 예. 거기다가 예. 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까지 패키지로 예. 보호하는 일들을 행한. 그러니까 권력과 사익을 위해서 국민과 생명 안전을 갖다 버려버린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국민들의 기본권이 완전히 탄압당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요. 법원, 그 다음에 정부도 완벽하게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번 사태를 보면 국회의원까지도 끌어내거나 구금하려고 했던 것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에 이제 아간벤이라는 학자가 예. 예외 상태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외 예. 상태를 일상화시켜서 장기적으로 1인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영구 소위 독재와의 획책 기도예요. 이것을 막은 게 누구냐? 이것을 유지하게 한 게 누구냐?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들입니다. 그들은 부역자죠. 뭐. 미국 정가에서 한국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미국은. 근데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한 거예요. 예. 트럼프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걸 막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미국에서는 SNS상에서 역인육 사태라고 부른답니다. 역인육 사태. 아, 인육 사태. 그러니까 201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도를 침입했죠. 국회의사당이 난입했잖아요. 예. 그때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건 그 폭도들 시민들이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었거든. 그 그쵸. 사람들이. 근데 한국의 역인육 사태는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도록 밑에서 받쳐주고 그렇죠. 의회 담장에 붙어서 군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더라.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 시민들이나 야당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도 과연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막으려면은 그러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미국은 대해서 총부터 뺏어야지 사실은. 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집권 여당이라는 자들은 그렇게 담을 넘어가게 만들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로 당장 뛰어가가지고 계엄령을 해제하는 상황, 이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았고 지네 당에 모여가지고 18명을 뺀 나머지 의원들 60명 정도는 지네들끼리 따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조차도 그 표결을 스스로 막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정가에서도 굉장한 실망감을 좀 가졌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훨씬 키우는 요인이 그럼요. 되고 국민들이 지킨 민주주의를 훨씬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 빠지는 거 보십시오. 예, 금융시장의 상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날 탄핵을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성립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200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금요일부터 지금 오늘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돈이 지금 특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 돈 좀 가지신 분들, 보수적인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같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책임 있는 정치인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씨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말을 바꿨어.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그 당사에서 안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그냥 회의장으로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폭락했어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탄핵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면 미국 같으면 민사소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일어나요. 이게 내 재산이 니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가 됐냐. 그런데 화내지 마십시오. 예, 화내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 특성, 미국 변호사의 배우자이고 미국 법에도 정통한 대통령일 때의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영어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법꾸라지의 본능.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두 글자를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자가. 맞아요. 이 가증스러운 자가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절대 얘기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직무정지라는 것을 지금 해석해 보면은 마치 윤석열이 셀프 직무정지하면 되는 것 마냥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마치 내가 탄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안 할 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뭘 만들어 놓은 거냐? 윤석열로부터 정권을 자기 생각에 윤석열로부터 정권을 훔친 것 같은 윤석열로부터 내가 정권을 뺏어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승리감에 어제까지는 도취돼 있었다. 그래서 어제부로 대한민국은 이 한동훈 생각에 한시 정권이었다. 한동훈, 한덕수 한시 정권이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증스럽게도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으로 한덕수를 불러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불러가지고 국민의힘 당사거든요. 그렇죠.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뒤에건 앞에건 빨간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증스러운 자들이 하얀색으로 다 칠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를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하얀색으로 다 모든 걸 그 기자회견 할 때 둘이 있을 때 그렇죠. 한덕수하고 한동훈 있을 때 그렇죠. 거의 다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세팅을 그렇게 했구나. 하얀색으로 다 깔아놓고 거기서 가증스러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셀프 직무 정지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은 이제부터 한덕수가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혼란은 없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한덕수라는 자는 이 가증스러운 한덕수라는 자는 이 내란을 막지 못한 자 아닙니까? 직을 던져야지. 태극기도 옆에다가 해놨었네. 그렇죠. 옆에 태극기가 있고 저기가 당기를 옆에다 뒀잖아요. 당사예요. 당사. 당기를 옆에다 뒀어요? 당기를 옆에다 뒀. 당기를 옆에다 두고 당사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글씨가. 당기만 딱 갖다 놨잖아 지금. 오른쪽에는 당기, 저 얘기를 왼쪽에는 하면서 태극기였구나. 한덕수라는 이 가증스러운 자가 내란을 막지 못하고 내란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자 아니에요. 예. 이 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야당에. 이따위 말을 하는 한시 정권을 연출했으나 보십시오. 이제 당내에 헌법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소리라고 하잖아요. 저게. 말도 안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당내에서 한시 정권조차도 인정 못한다고 하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서 엉망진창이다. 거기서부터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한동훈 섭정이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근데 있는데. 강남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당선도 못 될 자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근데 언제 본인이 선출직으로 한 번 선출직이 된 적도 없고 선출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여당의 대표일 뿐. 그리고 의전서열로 따져도 여당의 대표는 저기 한 20위권일걸?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유고나 권리 시에 확실히 유고나 권리 시에 이렇게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지. 대통령이 살아있고 대통령이 정신병자라고 무슨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것도 아닌데 유고나 권리 시가 전혀 아니야. 그런데 한덕수라는 밑에 있는 국무총리하고 저희 국회의원도 아닌 여당의 원외 대표가 둘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국정은 우리가 할게. 대통령은 직무를 그때는 또 정지가 아니고 직무를 배제시킬게.
쥐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임지봉 교수가 아니 뭐 굉장히 좀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서강대 학교 유명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어제 MBC에서 그런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학자들이 화나면 그런 짓을 하냐. 이건 반헌법도 아니고 비헌법이다. 헌법이 없다는 거야. 이런 것 자체가. 근데 일단 여당 대표는 서열 6위랍니다. 의전설 6위고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그 어제 보수 쪽 사람하고 이제 네. 토론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인정해. 알아. 다 알아. 아, 법은 알아. 다 알아.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 나름의 논리를 열심히 찾아낸 게 이제 사고시에 어떻게 되느냐. 예.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러면서 법으로 지금 헌법으로 마사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걸 사고 상태로 보고 누가 사고 상태로 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탄핵을 하면 그게 사고 상태가 되는 거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할 논리를 그거를 왜 안 한다는 거야? 법에서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자기들이. 네. 찾아봤을 때 없을 텐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니 이걸 네. 사고 상태로 보고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럼 지 멋대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얘기를 하고 해요?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규정을 해? 아니, 그거 꿰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대통령, 이거 위헌적인 행동,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반헌법적인 그 계엄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우리도.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정치가 필요할 때는 야당 대표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하고 맨날 그 짓 하더니, 진짜 헌법하고 법률을 따져야 될 국가 위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따지냐.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냐. 진짜 나쁜 놈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야. 지들 멋대로 법을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혼란이 더 심화되죠. 그렇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고를 논하지만 윤석열이라는 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직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직을 뭐 자기가 뭐 수행을 못한다고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요. 임명권을 행사했잖아. 행안부 예, 장관 몸이 사표 수리 받았잖아. 그렇죠. 몸이 다 멀쩡하고 예. 오늘 국방부도 밝혔습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아,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그렇지. 그거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없잖아요. 헌법적 사고 방식이 딱 그렇죠.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동을 한시 정권이 작동을 하려면은 오로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만 작동을 하거든요. 즉 예. 윤석열이라는 자가 좋아, 난 이제부터 너희 두 한시들이 대한 소한, 대한 한덕수, 소한 한동훈이가 합의해가지고 뭐 당정협의 이런 걸 통해서 합의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갖고 온 안에 대해서 나는 도장만 찍을게.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할게. 나는 이 약속을 꼭 지킬게.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킬 때에만 이 한시 정권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러고 있다가 에이 안 되겠어. 난 이 약속을 더 이상 못 지키겠는데 자 2차 개헌 가자. 이러면은 이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 약속을 국민들 앞에 가져와 가지고는 저 하얀 백지 조각 같은 그 약속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인지 그 백지 조각 같은 그 배경 앞에서 저렇게 사기치는 얘기를 하면서 쇼를 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며 대통령직을 갖고 있을 때도 윤석열이라는 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취임식이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런 자리 아닙니까? 헌법을 지키면서 통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취임식이라는 자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한 사람들을 잔뜩 초대해가지고 그거부터가 이상한 자리였지만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지금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렸는데 이런 정치적 합의를 내가 대통령이라는 자를 탄핵을 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얻어왔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한시들의 말을 뭘 믿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내란이라고 하는 걸 시민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을 시민들이 막았더니 이제는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한시라는 사람이. 그러네요. 한 사람은 내란의 정범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란의 동조범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정범과 내란의 동조범이 악수를 하면서 한다라는 얘기, 그 한덕수가 한다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 지들이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지들이 공백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 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하겠다. 지들이 다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뒤에 붙인 게 골 때려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면 내란을 국민이 막았더니 국정농단을 통해서 다시 내란을 획책하는 일들을 저희 내란 정범과 저희 내란 동조자가 악수를 하면서 담화문이라는 형태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저런 발언들을 해대고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빨리 잡아들여야 되거든요. 잡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 대통령이 이미 건재한 상황이고 국무총리가 여기에 동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경찰이 이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여야 돼요. 체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자들이 지금 하나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지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제 국수머리든 누구든 아니면 빨리 특검 같은 걸 해서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한덕수 얘기하니까 한덕수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제가 팍 꼭지가 돌았다 그래야 되나요? 제일 열받았던 게 우리 국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인내와 저력을 믿는다고. 인내와 저력을. 아니 지가 그러면은 그 총리로서 역할할 때 국민 여론 제대로 반영했습니까? 이태원 참사할 때 그자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영어로 맞아, 보스턴 맞아.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즈 정도의 경기가 돼야 경찰력이 대거 출동하지 그럴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영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뻔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자가 그자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자가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저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막 토 나올 것 같더라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이가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논리가 이거예요. 총리가 권한을 일정하게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로 만들어낸 게 민주당의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총리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진짜 이 말장난에 거의 천재야 내가 볼 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건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박근혜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일종의 사적인 국정농단에 가깝단 말이에요. 국제 공적 시스템을 흔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의 사태는 총리가 공범이고 지금 이 국정을 이렇게 만들어 온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란 음모에 지금 내란 음모를 같이 했다고 하는 의심까지 받는 인간이고 한동훈은 국정 2인자 소리를 들었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 둘이서 윤석열을 빼고 우리가 국정을 운영할게요. 이 소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박근혜 때 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해법이라는 거는 첫째로 그 당시에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사인에게 권력을 사적으로 위임해서 위헌적 상황을 만든 게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인에게 위임하지 말고 이것을 어쨌든지 간에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자라고 하는 해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법도 얘기했던 것인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해법이 나왔던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린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서 이 공적 권한을 다 뺏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탄핵시켜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 자체가 다르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민주당과 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런 해결 방법도 모색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뭘 원했습니까?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탄핵을 해본 일이 없었기에 그런 여러 가지를 모색하다가 결국은 탄핵했지 않습니까?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작동 안 했던 해법을 지금 또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까 우리 한덕수 내란 공범인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민의 저력과 인내와 저력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
이 저력과 그 인내심을 제가 보니까는 집회 현장에 있습니다. 그게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인내와 저력이 그 추운데 그것도 20대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네. 사실은 요 표결할 때 네. 다른 데 가서 뭐 떠들고 있었는데 네. 떠들고 이제 그 표결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좀 더 떠들고 이러다 이제 실망한 채로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가다가 일부러 여의도 근처에 가가지고 저도 한번 들렸어요? 가봤어요. 밤에? 어떤 상황인가? 어. 그 끝나고 다 이제 뭐 파장 분위기일 것이다. 슬프게 집에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앉아 있었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네. 노래 부르고 뭐 그렇죠. 난립니다. 다들. 예. 그게 인내와 저력이에요. 근데 뭘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그 인내심과 저력을 발휘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것을 바로잡는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내와 저력을 기대하는 것이지 엄한 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예. 하면 윤석열을 믿어요? 한동훈한테 물어보고 싶어. 난 윤석열을 믿어요? 예? 그동안 그렇게 속았는데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또 때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자기가 대통령 되거나 대권 가지고 하거나 한동훈은 권한 행사하고 자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관련돼 있는 어떤 범죄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아니,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동안에 그렇게 국민들 속이고 예. 그리고 하다못해 대국민 담화 때 계엄하고 난 다음에 담화 한마디로 요약하면 놀라셨죠? 놀라셨으면 미안해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절박하면서 했는데 좀 놀라셨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 담화인데 그걸 어떻게 믿으며 지금 대통령 직무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거 박근혜 때도 안 지켰거든요. 이걸 윤석열이 지킬 거라고 누가 믿어? 그리고 검찰 경찰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 특검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수사 제대로 협조하라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협조할까요? 윤석열이 협조할까? 저는 그 정도 인간이 아니라고 봐. 이건 거의 남봉꾼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무시할. 앞으로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오라고 하면 일단 순순히 따라가나. 네, 일단 한한 체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독수는 내란범일 수밖에 없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 총리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국무회의에 참석을 네, 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 내란범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쪽에 내란범이 있고 그렇죠. 또 내란 방조라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당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방법을 갖다 술책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이유는 한독수는 생존을 위해서, 한동훈은 권력을 위해서 둘이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체제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적인 문제인 것이고 아마 이 둘은 계속 논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더니 그건 매우 소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소극적이고 적극적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요. 지가 어떻게 규정을 해 그거를? 직무를 정지당한 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직무를 갖다 행사한 거예요. 이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아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측면이고 계속 그 박근혜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박근혜가 통치 불능 상황이었어요.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도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 만한 권한의 원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했죠. 그래서 국회에다가 국회에서 했잖아. 국회에다 합의를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데도 국회니까 여기서 국회 협의를 통해서 대행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건 손줄직들이 여기서 했잖아 헌법기관이. 근데 한동훈이 헌법기관이야, 한덕수가 헌법기관이야. 다 한 사람은 임명직이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네. 3차 담화를 11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예. 그 발표할 때 국회에 위임하겠다. 내 수사 다 받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12월 9일 날 그때 새누리당 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탄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한테 권한이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어떻게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를 할까 모르겠는데요. 전 한독수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나 아렌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악의 평범성. 그렇죠. 굉장히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분인데요. 아이만 잡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순진무구한 공무원 얼굴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렌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히틀러가 최종적인
그 해결책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다 학살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중간 단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판사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있었는데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그걸 지시를 거부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거거든요. 한독수가 만약에 뭐 2시쯤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갔니 왔더니 이런 소리 하는데 예. 10시쯤에 국무회의, 9시쯤에 국무회의 할 때, 비상계엄령 할 때, 자기가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계엄령 발동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성정이 이렇게 포악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는지를 옆에 강요들이랄지 대통령실 사실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들이 일종의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많이 알고 있었던 인간들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다음에 아니 이게 우리가 팩트가 더 나와야 되는데 팩트가 더 나오면 국민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꿨다는 휴대폰 말고 그 전에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관료들 보도국장 이상의 기자들 등과 나눴던 카톡 내용들을 2년 반 동안 한번 다 모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불법적인 일을 해왔을 게 굉장히 자명해졌습니다. 이번에 계엄 관련된 사태에도 지금 HID는 요인 암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인 암살하는 군인들을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HID의 뭐 정확한 임무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북에 넘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말씀하신 대로 암살도 있고 그러니까 침투, 암살, 폭파 뭐 이런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암살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것만이 임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작전에서 HID가 맡았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 당일에 국회에 이제 공수부대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1공수 플러스 1공수만 지금 오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거의 공수부대 전체가 다 오는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공수부대가 점령을 하고 나서 공수부대 중에 이제 707 특임대가 거기 들어오는 의원들을 체포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HID가 동원된 거는 여기 오지 않고 도망가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거나 뭐 체포 대상인데 국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가는 역할을 지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그 당시에 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디 숨고 뭐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하고는 당연히 이게 이 마찰과 어떤 충돌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찰과 충돌의 다른 상황에서 특히 HID처럼 대북 북한에 넘어가서 침투, 폭파, 공작 뭐 이런 거를 전담하는 이런 어떤 요원이 가서 그러한 일을 수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어떤 이 신체의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부에서 그렇죠. 만들었다고 하는 계엄령 대비 문건을 폭로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 검토가 있었지만 핀셋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핀셋 비상계엄. 전체를 다 하면 이거는 그 시대에 맞지도 않고 감당하기도 어려우니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 기능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활동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국회를 아작내고 싶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중앙선관위 써먹어가지고 뒤져가지고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예. 내가 잡으라고 지시를 하거나 뭐 하는 인간들을 신속하게 잡아들이는 방법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름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방식의 계엄령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HID나 아니면은 뭐 707이나 이런 애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게 추미애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김용현이 군 장성 인사를 낼 때 해군하고 공군은 다 냈는데 육군은 안 냈대요. 올해. 그래서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육군 인사를 다, 군 인사를 다 한다는 소문은 파다하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만한 자리에 넣었던 애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육군 인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묶어두고. 그러면은 중요한 부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미리 사전에 소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니면 이 정도 애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구상들을 미리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소수 타겟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를 비롯해서 자기에게 위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딱 정해서 거기만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의 친위 쿠데타인데 저는 지금 추미애 의원 말에 의하면 3월부터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가능성의 영역에서 검토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계속 머금었어요. 반국가 세력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국가의 법률적인 행위로 단죄할 수 없으면 비상계엄 선포해서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미 가능성의 영역으로 소위 경호처장인 김용현과 윤석열 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고 3월부터 그러니까 총선 이전이겠죠. 총선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소위 압도적인 패배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균형을 갖다가 다시 균형수를 맞추기 위한 방법 하나는 비상계엄의 방법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본인이 임기 끝날 때까지 소위 말하는 압도적 다수의 야당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3월과 4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단위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실행 단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어떻게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원점 타격은 전부터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가장 적성국인 북한,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북한을 통해서 준전시 상태를 만들어서 소위 내부에 있는 야당을 적으로 규정을 해내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 국가를 갖다 통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예외 상태의 정치의 핵심적인 정치 기술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간악한 자들의 매우 간악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증거로 보면 하여튼 지난달부터는 확연하게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걸 결심을 굳혀놓고 하나하나씩 착착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 군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 원점 타격 문제가 논의됐던 것도 지난달이고 그렇죠. 방첩사령부에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문건을 받고 비서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검토를 하도록 시킨 것도 지난달이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11월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광고 듣기 전에 제가 하나의 논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고령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보는데 포고령이 추미애 의원 말로는 이게 유신이랄지 과거 쿠데타에서 좀 따왔다라고 하는데 과거 쿠데타에서 따올 수 없는 거는 전공의 문제거든요. 전공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전공의를 방첩사에서 참고 자료에는 분명히 전공의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지. 11월에. 그러면 누가 자의적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방첩사는 그거는 분명히 참고 자료였거든요. 참고 자료였고 포고령을 쓴 인간은 이 방첩사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인간은 따로 있을 수 있어. 아, 그렇죠. 여전히 추미애의 이 문건은 귀합니다만은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인 것이고 포고령 1호의 원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 원안은 방첩사에서 안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맞아요. 전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의.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그랬거든. 근데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이야기는 윤석열밖에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이 이 자식이 내란을 완전히 주도를 한 거야. 맞아요. 포고령 1호를 직접 쓴 또는 이렇게 쓰라고 지시한 놈
윤석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어떤 정보도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혹시 이제까지 나온 어떤 2년 반 동안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지금 몰라. 전혀. 김건희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이 허무맹랑한 포고령이 어떻게 나왔는지 20대의 전공의들을 처단해야 된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해야 된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포고령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는 지금 나온 거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수사를 통해서 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구두명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맨 앞에 나온 게 뭡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요. 예. 국회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네. 자기들이 헌법을 검토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국회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위헌적이에요. 근데 국회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게 들어갈 정도라면 적어도 대통령 또는 김영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김영현이 바보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전공위예요. 저는 이 그 포고령의 구조 자체가 중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맨 앞과 맨 뒤의 내용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적의감을 고스란히 담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공할 거라고 본 거예요. 100%. 맞아요. 성공할 거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 될 거다. 국회 죽일 놈들, 야당 죽일 놈들, 전공이 죽일 놈들, 저들은 우리의 적. 저 적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구국의 결단을 한 거야. 절박함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메커니즘은 그냥 대통령의 사익이에요. 일개 외톨이 사인이 네.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시켜서 마지막 남은 입법권까지도 박살내려고 하는, 내 앞에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망상을 진짜 그야말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는 쉽게 내란 수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 네, 갖다가. 이건 독재자의 그러니까 마인드인 거예요. 지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이 아이디어의 원천은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검사를 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왔겠어요.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현천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조현천을 누가 봐줬습니까? 사면했습니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사를 해서 밝혀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그 당시에 그 계엄 문건에 관여한 사람들 이번에는 관여 안 했겠습니까? 지금 방첩사에서 그 말씀하신 포고령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준비할 때 그 인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인원들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권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렴풋한 개념은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는 계엄,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도 있어 라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올 3월쯤 되면은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총선 지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야.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야. 보수 언론까지 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은 스스로 내려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 만약에 총선 지면.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3월 달에 김용현이라는 자가 공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소위 말하는 충안파들을 모아가지고 용현파, 충안파 모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의심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모아가지고 공관회의하고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8월 달에 왜 이 사람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느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의심이. 네. 3월 달에 공관회의를 왜 했습니까? 야, 총선 지면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용현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야, 총선 지면은 계엄해야 돼. 우리는 계엄해야 돼. 이걸 알아서 생각해서 대통령한테 총선 지면 계엄 하라고 말씀드리자. 이랬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방법 아니냐? 라고 했으니까 모여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총선에서 지면 이 결과를 없자. 이 게임을 무효로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도 내란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근본부터 독재자이다라고 하는 바탕을 갖고 시작한 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독재자가 민주공화정을 통치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탄핵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다. 근데 이게 뭐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검찰한테 이번 사건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조윤철이 5년 동안 미국에서 도피하고 도주했다가 들어오잖아요. 작년에 들어왔는데 한 몇 개월 만에 보석으로 그냥 풀어줘요. 그렇습니다. 보석하고 난 다음에 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이 내란죄 무혐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단 말이에요. 조윤천도 한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추적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검찰이 조윤천한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도 뭔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주식시장 폭락했는데 이거라도 아낍시다.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입니다. 3년마다 받을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고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9.39 떨어져서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4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436원입니다. 잘못하면 1500원대 갈 것 같고요. 이거 방어한다고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돈이냐? 최상목 네 돈이야? 저 인간부터 좀 어떻게 역대 정부가 4,30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 꼭꼭 쌓아놓은 거를 이 정부가 600억 달러 날려버렸어요. 지금 570억 달러 날렸더만. 야, 니들 돈이야? 윤석열 니 돈이야? 도둑놈은 지금 저 자산가치 하락해서 정말 꼭지가 돌 것 같은 강남의 중산층들도 여의도 집회에 다 나왔습니다. 한동훈 똑똑히 들어. 네 돈이냐? 네가 뭔데 네가 국정을 어떻게 안정하고 수습해? 탄핵도 못 시키는 게. 저는 이제 최상무한테 더 화가 나는 게요. 예. 갑자기 어제 내각들 다 모아놓고 거의 뭐 결연하게 얘기를, 아니 비상계엄 통과되면 경제 무너질 거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바보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경제 수장으로 존재했었고 끝나고 나와서 저렇게 경제 우르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놈들 국무회의에서 나를 밟고 가라고 그렇게 한 놈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놈들 그냥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계속 머리만 조아리면서 굽신굽신 했던 놈들 아니에요. 이놈들한테 어떻게 국정을 계속 맡기면서 이놈들한테 이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나와. 윤석열이 월급도 나와. 한남동 관저 유지 비용도 나와. 그놈들 지금 저 경호하는 비용까지 우리 국민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성남 공급위원장으로 가서 야, 나 어디로 가자.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군에서 당신 못 가. 당신 내란 수괴야. 너 체포하겠어. 성남 공군비행장에 가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야 밤늦게 몰래 나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잡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한동훈 네가 잡아들일 수 있어. 한덕수가 잡아들일 수 있어. 최상봉이가 잡아들일 수 있어. 검찰이 윤석열의 개였던 검찰이 잡아들일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면서 윤석열 당장 체포해서 용산에 빤히 가 있는 놈 한남동에 관저에 있는지 지금 용산 집무실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인간이 직무 배제인지 직무 정지인지 지들끼리 권력 노름하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에서 소맥 말아먹고 있는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있는지 집무실에 있는지도 지금 국민들이 확인이 됩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첫째,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저에 있다고 그러는데 둘째,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어제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기가 찬 이름의 유튜브에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대통령께서 뭐 직무를 뭐 안 한다 그러는데 뒤에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라, 뭐 이거 사의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다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윤상현은 그게 잘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하고 있으니까는 뭐 좋고 김재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김재섭이 와서 뭐 걱정을 하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도 박근혜 뭐 탄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박근혜를 지켰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뭐 이렇게 욕하고 그랬지만 하지만 나중에 되니까 다 뽑아주더라. 무소속으로 그것 때문에 공천도 못 받고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 뽑아주더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 말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한테.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앞에서만 윤석열이 뭐 이렇게 직무 정지됐다 이렇게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쇼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것조차도 아니다. 뒤에서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만 이렇게 뭐 국민들 눈에 들려고 탄핵 찬성해봐야 소용없고 다 반대하고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리더라도 국민들 금방 잊어버린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생각도 하고 있겠죠. 예, 윤상현 의원은 독재의 맛도 봤고 재벌의 맛도 다 봤잖아요. 두 개 다 양쪽 봤죠. 다 봐가지고. 전두환 전 사위였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윤상현은 말할 네. 필요도 없고요. 그 말을 믿는 전 김재섭도 웃겨요.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요. 야, 그 말을 듣고 소위 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야, 내가 한 1년만 버티면 그거 우리 도봉갑 지역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겠구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권자를 바보라고 얘기한 윤상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한 더 바보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바보들 행진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아까 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회의원이 구금, 국민이 총에 맞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그것을 지시한 자가 여전히 대통령의 직에 앉아있는 상황인데 1년 후에 그 유권자가 잊어버릴 거니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작자들의 사고방식들. 야, 제가 볼 때 정당에서 해야 된다. 저런 집단들은. 저런 정당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이 윤석열의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첫째, 이 상황을 소위 말하는 임기 단축 개헌 논의로 끌고 가서 한 1년 정도 임기 단축을 시키고 그때까지는 이 한시 정권으로 버티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일단 소한시는 끌어내리고 다른 체제를 통해서 다른 걸로 ha든가 어쨌든 간에 1년 정도 단축하는 걸로 어떻게 해보자. 그 전에 이재명은 제끼자. 요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내란 속에 윤석열이 공식적으로 계속 대통령직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쪽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런 욕을 먹을 테니까 지금 한동훈 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윤석열을 설득해서 6개월 안에 내려오게 만들자. 6개월로는 뭐냐면 좀 말이 되게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어차피 탄핵을 가결시켜도
이 대통령 끌어내리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린다. 헌법재판소 가서 뭐 지지고 복구해도 3+3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6개월 내에 내려오게만 만들면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닌데 3+3에서 6개월 후에 대선을 하는 거하고 2개월 6개월 만에 내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그 이게 말장난인 이유가 네. 있는데 어쨌든 6개월 만에 내려오면 그것도 심지어는 6개월보다 더 빨리 내려오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욕을 막 섞습니다. 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안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탄핵을 가결시키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출이기 때문에 먼저 온 안건을 헌법재판소가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민주당 탓이에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근데 6개월 동안 윤석열을 빨리 내려오세요라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설득을 하는 동안에는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고 말장난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를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뭐냐? 검경은 어쨌든 이제는 우리한테 줄을 설 것이다. 이 한시 정권에 줄을 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시키자. 구속을 시키면은 대통령은 사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한시들이 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이렇게 꼬리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윤석열이 기소가 된다는 것은 내란죄가 소명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거는 그렇죠.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죄가 소명이 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탄핵을 안 하고 그거를 탄핵을 안 시킨 상태로 쭉 가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뭘 하든 외통수일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이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꿈을 꿔라 꿈을 꿔. 진짜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그냥 곧 죽을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머리 굴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안쓰러워 죽겠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요. 가가지고 윤석열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며칠 동안 가서 설득했잖아요. 한동훈 가서 만나고 권영세부터 해가지고 담화 발표하기 전에도 가가지고 전날에도 가가지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윤석열은 나 잘못 없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야 그래도 이렇게 내란에 실패하긴 했으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뭐 국정기획 별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하자고 쇼를 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냥 질질질 시간 끌면서 다시 국민의힘 정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생각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뇌 속에는 정권 유지하고 본인들의 비리 혐의에 관해서 덮겠다. 덮는 게 최고의 이익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나중에 얼렁뚱땅 사면시켜주면 된다. 라는 생각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우리 이재명을 우리가 너무 밟아놨으니 이재명이 살아남으면 우리는 엄청난 보복을 그렇죠.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임시 방책을 통해서 무엇인가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니네들 상황 정리 잘 됐으니까는 우리가 너 뽑아줄게라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소위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엄호하고 비호한 국민의힘을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예.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식이 아니라 청명해 죽어야 되는 거죠. 한식은 하루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명해 죽으나 한식해 죽으나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불행한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탄핵을 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민주당도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기적으로 저도 KBS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KBS 있었을 때 1년 반 전에 생각하면 저는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중용의 도라는 거는 그때가 전시냐 비정상적인 상황이냐라고 할 때 그걸 정확히 판별해내고 비정상적이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그게 중용의 도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선거를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고 누구를 찍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정치적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선거 탄핵 당하고 나서도 나는 국민의힘 찍겠다. 그렇게 찍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단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 과거에 잘못된 범죄는 똑같이 지금 이재명 비판했던 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과거에 잘못된 범죄 행각은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에 관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까? 1%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 한 50%나 60% 정도 밝혀진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누구를 찍을지. 왜 정보도 가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막습니까? 그 정보를 가리고 은폐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그 한동훈하고 국민의힘 아니에요? 한덕수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누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찍으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투표하시라고요. 그런데 언론이 해야 될 일은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부정부패의 정보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옹호하면서, 그러면서 1, 2년 벌고 그리고 나중에 투표하겠다? 왜?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나라를 그렇게 운영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민주시민이라면 그런 식의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법대로 하세요. 헌법대로 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픽스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